또 현재 5G도 해야 되고 6G도 해야 됩니다. 그럼 유통할 수 있는 유통회사인 해당 회사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당 회사 같이 경쟁력 있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한테 물량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업의 성장과 지금 자회사들의 성장, 현재 주가 많이 내려와 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주식쇼 호스트 김재룡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 제가 산타가 돼서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타 선물과 같은 아주 좋은 종목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실적 좋고요. 성장 모멘텀 좋고 차트상 위치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산타 선물 같은 종목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김산타가 가지고 온 네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아니 지금 제가 산타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네. 여기 안 들어오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종목인데요. 진짜 뭐 기업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무궁무진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보다시피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닙니다. 자,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회사입니다. 현재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쇼티지 현상,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현상은 내년은 끝나야지만이 뭐 될 것 같다, 해소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슈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낮아진 거지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낮아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유통회사들이 곽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회사는 어떠한 걸 유통을 할까요?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의 제작이 아닌 유통회사입니다. 반도체를 제작하려면 공장도 져야 되죠. 설비도 해놔야 됩니다. 그럼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이 유통회사들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반도체 쇼티지 현상, 물량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고객사들이 이 유통회사들한테 지금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나 먼저 갖다 주면 안 돼. 내가 좀 웃돈을 줘더라도 조금 나 먼저 빨리 줘. 이런 지금 실정인 겁니다. 그럼 해당 회사의 매출이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해당 회사 어디서 물건을 받아다가 유통을 시킬까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최강자죠. 인텔과 퀄컴과 리네사스에다가 현재 제품을 받습니다. 이거 위에도요, 글로벌 기업 50개 기업으로부터 받아서 1000개가 넘는 전 세계 반도체가 필요한 곳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볼까요? 자, 반도체 쇼티지로 유통회사 성장이 기대된다. 당연한 거죠. 반도체 쇼티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자, 필요해요. 우리 앵커님, 만약에 지금 이 쇼티지 현상 때문에 필요해. 그럼 웃돈을 줘더라도 지금 빨리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비싼 돈을 줘더라도. 네. 그러면 그걸 물량을 유통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거겠죠. 자, 해당 회사가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야, 쇼티지 현상 때문에 유통회사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통회사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뭐 비싼 돈을 줘더라도 내가 빨리 반도체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비싼 돈을 주더라도 지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통한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5G 칩셋. 자, 차량용 반도체 중에 차량용 반도체는 엄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이 자율주행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5G 칩셋도 현재 5G도 해야 되고 6G도 해야 됩니다. 그럼 유통할 수 있는 유통회사인 해당 회사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의 M&A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만약에 10개의 반도체 회사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10개의 반도체 회사 중에서 이 회사 저 회사 인수합병을 하는 겁니다. 그럼 5개가 남아요. 5개가 남는데 그러면은 이 10개 회사에 유통했던 회사들이 있죠. 많이 줄어들겠죠. 5개로 줄었으니까요. 그럼 해당 회사 같이 경쟁력 있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한테 물량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량이 쏠린다는 건 뭐예요? 납품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납품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주식 가격은
그거에 비해서 아주 저평가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골라갖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두 개의 자회사가 있어요. 또 이 자회사 중요합니다. 우리 앵커님 자회사가 중요성 아시죠? 그렇죠. 자회사들이 돈을 잘 벌어오면 모회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부가적인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죠. 자, 지분법상 손이익이죠. 내가 지분만큼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익에 대해서요. 근데 첫 번째 자회사, 이 자회사가 전자부품 제조업체예요. 근데 지분을 35%나 갖고 있습니다. 35% 갖고 있는데 해당 회사 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자, 자회사 시총이요. 6,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분 가치가 얼마예요? 2,284억입니다. 그런데 이 지분 가치, 35%의 지분 가치가 2,284억인데 오늘 갖고 온 회사요. 시총이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2,200억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 현재 저평가라는 겁니다. 아주 밸류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시총, 지분 가치랑 오늘 갖고 온 시총이 비슷하다. 당연히 높게 평가를 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지금 주식 가격이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회사 지금 매출을 보면 또 깜짝 놀랍니다. 이게 자회사 매출인데 자 보세요. 이미 2021년도 3분기 때요. 이미 18년도 19년도 거를 넘어섰습니다. 매출액 넘어섰고 지금 보세요. 여기 784억인데 18년 19년도에 424억 305억이었다는 거죠. 그걸 이미 능가했어요. 3분기 때. 그 영업이익 어때요? 414%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은 이게 수치를 좀 당기순이 2260%. 전년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2000%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4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미 상반기 3분기밖에 안 끝났습니다. 자, 3분기밖에 안 끝났는데 전년 대비해서도 매출이 더 크다.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회사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지분법상 손해일상 모회사에다가 당연히 돈을 갖다 줘야 돼요. 해당 회사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AI 기반 딥러닝을 통해서 아주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아직 상장 전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상장만 한다는 이슈 하나로도 모회사인 주가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이슈가 터지기 전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미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취매를 해야 돼요. 그게 산타 선물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미리 선취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가 많이 내려와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무조건 선취매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 자율주행에서 가장 비싼 게 이게 센서예요. 카메라 센서인데 앞에 장애물을 비껴가는 이런 센서예요.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 이 기존에 있는 카메라에다가 추가 비용 없이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완성차들 입장에서 뭘까요?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죠. 그 비싼 카메라 센서, 자율주행 하려면 대부분이 그 가격이 카메라인데 요거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해당 회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상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다 갖고 있다. 또 하나 거기 나가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회사죠. NGK와 이미 끝났어요. 자율주행 테스트를 완료했다고요. 테스트가 아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보강해서 테스트를 좀 더 한 후에 어떨까요? 바로 시장에 나오겠죠. 시장에 나오면 폭발적인 반응을 볼 것이다. 그렇다면 미리미리 선취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본업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로서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서 유통회사 비메모리 반도체를 유통을 하면서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는 상태에서 두 명의 든든한 자식까지 있어요. 자회사들도 아주 미래 가능성이 출중한 자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의 성장과 지금 자회사들의 성장, 현재 주가 많이 내려와 있다. 자, 그럼 이 기업 자체 실적은 어떤지, 부채는 없는지 재무제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재무구조가 탄탄해야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장기 포트까지 할 수 있겠죠. 자, 매출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구조 매출액 보면요, 보다시피 어떤가요?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2,600억, 3,300억. 자, 올해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53%가 증가한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보세요. 이미 영업이익에서도 189억입니다. 3분기밖에 지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06%다. 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떤가요? 320% 전년 대비해서 320%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200%가 증가합니다. 매출액도 증가폭이 엄청나고요.
자, 3분기만 따져서 볼까요? 자, 보다시피 3분기만 보더라도 45% 전년대보다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211% 증가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 가격은 낮다? 말이 안 되죠. 밸류적으로 저평가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채 뭐 적고요. 자본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 흐름표가 가장 중요한데, 자, 현금 흐름표를 봐야겠죠. 자, 현금 흐름표 보게 되면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 보게 되면요,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한번 살짝 마이너스 됐지만 바로 턴어라운드 시작해서 250억 정도 현재 벌고 있습니다. 투자도 잘하고 있고 돈도 잘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현금성 자산 344억이 있다라는 거죠. 현금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돈 잘 벌고 투자도 잘하고 돈도 잘 갚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볼까요? 자, 부채 7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유보율 보면 1945%입니다. 부채 대비해서 유보율이 훨씬 많은 걸로 보이니까 기업이 뭐 탄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이 매출의 증가율 53%.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206%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성 비율에서도 이 해당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지표가 나타나고 있고, 이 안정성 지표에서도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볼까요? 자, 이 장을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게 되면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가 2020년 대비해서 21년도가 훨씬 많이 증가할 걸로 보이죠. 보게 되면 34%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022년도, 3년도를 보세요. 매출액을. 어떤가요? 우상향으로 매출이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매출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증가한대요. 시장에서 보기에 영업이익 보세요. 우상향으로 증가한대요. 또 중요한 거 밑에 보세요. 이 PBR이 낮게 평가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어떤가요? 아주 낮게 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회사 지금 무슨 결론을 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장기적인 포트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선취매를 미리 해서 당연히 이렇게 좋은 재무구조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어도 주가는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릴 수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진입하나요? 1타점과 2타점, 3타점으로 분할로 진입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처럼 내동매매로 해서 물타기가 아니라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에서 1타점, 2타점, 3타점으로 밀리면 밀릴수록 오히려 땡큐 비중 좀 실어보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타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타점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기술적 분석 이번에는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우리 에코프레임 BM도 그때 제가 실적 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갖고 온 종목도 실적입니다. 네. 그럼 차트상 위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과거에 어떤 패턴을 갖고 있고 현재 어떠한 패턴을 갖고 주식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 위치입니다. 주봉상 현재 박스를 유지하다가 이 주봉상 박스를요, 중요한 게 실적으로 돌파를 합니다. 실적 돌파를 하는데 뭐가 실리죠? 거래 대금이 실렸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라인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120 주봉 지지 라인에 와 있습니다. 이 120 주봉을 지금 찍고서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주봉상 수급을 위해서 돌파하고 그 박스권에 120 주봉이 위치해 있다. 그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다. 아주 좋은 지금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봉상 위치 볼까요? 일봉상도요, 이탈한 것 빼곤 긴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봉상 아주 좋은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자, 여기 거래 대금들 많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어떤가요? 거래 대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 주가가 고점 찍고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거래량이 많이 실렸나요? 안 실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지금은 상승할 준비를 스물스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받쳐주니까 그럴까요? 바로 실적이라는 게 받쳐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명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회사가 갖고 있는 성장 포인트, 투자 포인트가 지금 소멸됐나요? 재료가 없어졌나요? 아직 자회사들도 빵빵하게 있고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모회사인 해당 기업도 실적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밀리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밀리는 게 우리가 참 좋죠. 아주 좋은 타이밍에 와 있어요.
지금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이 수급이 동반됐던 이 라인을 현재 얘가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요. 요 어딘가에 1타점, 2타점, 3타점으로요. 이렇게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현재 밸류적으로 얘가 뭐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 수급량이 중요하다는데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서 수급량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주가를 상승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테마성이 필요하겠죠. 또 뭐가 필요해요? 실적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재료 생성이 필요하겠죠. 이 재료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실적이라는 것도 재료에 포함이 되지만요. 자, 차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재료가 동반된다. 자, 이 얘기를 많이 하죠. 대부분은 상승한 다음에 차트가 만들어지는구나로 착각을 하시는데 제가 많이 얘기하죠. 차트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뭐를 띄우나요? 뉴스를 띄우죠. 그럼 뉴스를 띄워서 모르신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자, 뉴스를 띄워서 상승을 합니다. 뉴스를 띄워 상승을 했다면 이제 뭘로 그 상승을 돌파하나요? 이런 상승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승, 기대감에 상승했다고 칩시다. 주가 지금 많이 밀려 있어요. 우리 여기서 분할로 들어갔어요. 뭘로 올릴까요? 실적으로 올린다면 테마성으로 올린, 기대감에 올린 고점은 능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한 신뢰도 있는 타점, 우린 신이 아니니까 첫 번째 타점에서 비중 100%를 못 실잖아요. 우리가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만 안다면 우리도요, 기관과 외국인처럼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갖고 온 산타 선물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매수 타점, 3등 분할 매수 타점과 그 비중, 그 대응 전략까지 제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